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네, 한 주의 시작 뉴스파다 뉴스테이블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MBC 기자 자택, 국회, 그전에 MBC 본사 보도국까지 포함돼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때 한상혁 방통위원장까지 면직을 하면서 야, 이거 정부의 방송 탄압이 시작이 됐다. 경찰의 과잉 수사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엿새가 지나고 오늘 또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부터 해주시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MBC 기자를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번에는 같은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무소속 김민석 의원이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그리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면서 이제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제보자 A 씨를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경찰은 인사청문을 준비하면서 한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외부로 나간 의혹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MBC 기자와 최 의원 등이 연루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사위 전체 회의 너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은 둘이 정면 충돌하는 영상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경찰의 압수수색 과잉 수사다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 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 압수수색 일수가 취임 1년 동안에 193일입니다. 와, 그렇게 많아요? 그 문재인 정부는 8일, 이명박 정부는 1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그 임기 전체 압수수색 그 일자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 그 야당도 그렇고 또 많은 그 국민들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압수수색도 필요한데 근데 대통령 주의 주변과 관련된 의혹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선제적이고 조금 그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잖아요. 유독 이제 야당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야권을 향한 과잉수사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기초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인데 이거는 이제 공익적 성격을 띠요. 그래서 간례적으로 과거에 의원들이 언론에게 또 전달도 많이 하기도 했고 언론도 그 의원들을 통해서 입수를 한 게 관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강욱 의원의 휴대폰 수색이라든지 또 MBC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조금 그런 측면에서 도가 넘는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내리는 사람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이 조민씨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서 좀 비교해서 말들을 많이 하곤 하던데 말씀대로 위법한 사안이 있다면 압수수색 당연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방송 탄압 또는 보복성 수사가 이어진다면 압수수색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저희 넘어갈 건데 노조에 이어서 이제 시민단체 때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국고보조금 관련 이야기인데 정부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강대한 기자, 일단 그 비리 규모 같은 경우는 억소리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총 9조 9천억에 달합니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비영리 민간단체 12,000여 곳을 그러니까 총 6조 8천억 원어치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1,860여 건의 대해서 이제 부정과 비리가 적발이 되었고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환수하고 형사 고발하고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이고 이제 내년도 보조금도 5천억 원 이상 삭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목적 이외의 사용, 내부 거래 등 건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추가 감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저 경남만 따로 나온 통계 같은 거는 있습니까? 일단 경남의 모 협회에서 2020년도에 이제 중장년층 취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서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와 사무실 교육장 임대차 계약에 체결해서 이제 745만 원 정도 부정 집행하였다라는 내용은 확인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지역에서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많이 타갖고 적게 타갖고 얼마나 부정 사용해왔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가 이제 지자체가 뭐 재정 행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게 국고보조금이다라고 예. 저는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함부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정부의 말은 충분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저도 이제 국고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예. 통일부로부터 이제 그 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경남 지역의 통일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매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강도가 매우 세요. 때로는 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 정도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예. 야, 근데 좀 억울한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주의 경고 조치가 막 내려지면 예. 그러니까 다행히 뭐 한수 조치 이런 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예. 그나마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고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돈은 투명하게 쓰는 거는 분명히 맞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 지나친 감사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좀 감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를 강화하는 것인지 간섭을 강화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 했어요. 오늘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오전 이제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예. 보고 받고는 이제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한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보다 앞서서는 이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이제 철저하게 감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면서 이제 국민이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포상제 등 신고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감사 같은데요. 지금까지 들으면요. 어떻게 보세요? 여지껏 보조금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한수 조치 해왔잖아요. 예, 또 경고도 줬고. 그러니까 이번 새로운 얘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번에 갑자기 볼 때. 왜 그러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한 이유는 있다고 봐요. 분명히 이제 뭐라고 언급했냐면 최근 3년간 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다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도 높게 좀 감사를 실시하겠다 예. 이런 이제 의지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민간단체, 시민단체들이 정치화된 부분도 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친정부, 친정권의 우호적인 성향을 띠는 단체들에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예. 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국고 보조금이 문재인 정권에서 2조 원 이상 늘어났다. 그런데 이를 감시할 정부 시스템은 취약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 때 지급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면밀하게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그때는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국고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하고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관계다. 그런 측면에서 철저히 감사를 하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시민단체가 정치화되는 것을 조금 막겠다. 예.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그 감사 결과를 보면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례 중에 하나인데 묻힌 영웅 찾기 사업을 한다면서 보조금을 수령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편성해 또 강의문 작성자도 아닌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태 등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또 반발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분명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이 됐는데 지난달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이제 총선 앞두고 뭐 노동계에서 시민단체까지 한번 더욱더 이렇게 길들이기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던데요. 길들이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측면이냐면 현 정부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마라. 우리 윤석열 정부에게도 힘을 보태달라 그러면 예. 보조금 지급해주겠다 이런 좀 그 내용도 담겨 있는 것 같고 비판하면 보조금 대폭 삭감하겠다 이런 예.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시민단체들을 정치적으로 길들이겠다 이런 게 이제 보이는데 예. 근데 보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다음 보조금 지급 안 한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위축이 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더 커지지 않을까. 예. 결국 정부 여당에게 총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다음 얘기를 빨리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세 분 다 오늘 두 분 다 슬리퍼 안 신고 오셨죠? 예. 슬리퍼 얘기입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최근 창원시가 이제 지역
시의회, 소방을 포함해서요 모든 실과 읍면 동장 앞으로 공무원 근무 중 복장 관련 주의 안내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슬리퍼를 착용한 상태로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복도 화장실을 다니는 경우에 이에 대한 민원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전 직원께는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동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여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예. 해당 공문이 이 발송된 이후로 창원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가 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 말을 빌려오면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등 이제 볼멘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쿨비즈로 해서 뭐 반바지도 입고 출근한다고 했던 네. 것 같기도 한데 예. 일단은 슬리퍼를 민원인의 얘기대로라면 지금 불량하다라고 봐서 이런 공문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충남 서산 한 면사무소에서는 또 수박 논쟁이 있었어요. 수박을 공무원들이 먹고 있다가 찾아온 민원인에게 건네지 않았다. 앞으로 이제 뭐 이런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민원인 상대로 앞에서 슬리퍼 신고 수박 먹으면 큰일 나겠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민원을 보러 가면 하반신은 안 보여요. 상반신만 보여요.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복도에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예. 또다시 구두 신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관광선은 더운 여름에 26도로 온도를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네네네. 모든 면에서 안 좋은 단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일만 잘하면 된다. 복장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강력한 규제를 걸 필요가 없다. 구속보다는 자율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오히려 창원시 발전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지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까지 시시콜콜하게 간섭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 그렇잖아도 요즘 사기가 그렇게 높은 편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 듣고 처음엔 좀 놀랐어요. 아니 슬리퍼 신는 거 보고 그렇게 기분이 나빴을까 민원인이. 만약 공무원이 정말 기분 나쁘게 놀리면서 슬리퍼 자랑도 하고 수박도 자랑하고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대부분 공무원들 아마 화장실 갈 때나 또 복도 갈 때 또 결제를 받으러 갈 때는 신발 바꿔 신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까지 너무 뭐 지나친 간섭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뭐 저희 뉴스봐도 혹시 모르니까 슬리퍼 신고 오지 마시고요. 저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좀 자제하면서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예의 바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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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대 조재욱 교수, 부산일보 강대한 기자였습니다.